자기 학년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선행학습을 싫어하는 학생들은요, 지금 하는 공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 너 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선행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또는 불안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다른 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선행학습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경쟁을 할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지, 더 빨리 많은 것을 공부했다고 해서 공부에서 더 유리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에 있어서 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선행학습은 잠시 미뤄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러면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경쟁에서 밀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더 빨리 느낍니다. 아이들이 내가 경쟁에서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먼저 저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선행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선행학습을 시켜주거나 학원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너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럼 나 학원 가기 싫어, 그럼 너 다시는 학원 간다는 얘기를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보다는 아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선행학습에 지친 학생들보다 좀 더 자신감 있고 집중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공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때 집중을 못하는 경우는요,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했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해. 왜 공부 안 하고 있어? 빨리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숙제해야지.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엄마의 짜증 또는 엄마의 화를 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바로 부모님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아이들은 집에 와서 숙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숙제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고 불안하니까 아이에게 더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집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책상에 무작정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에게 너무 압박감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서 앉아 있는데 밖이 보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주변이 막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말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집중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면요, 몇 번의 실패는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하시고 극복하시는 게 필요해요.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요, 조금 참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50개를 외우는데 어떤 친구들은 2시간을 외워도 50개를 다 못 외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10분만 하더라도 50개를 다 외우고 끝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공부 시간은 짧은데 결과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공부를 더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내가 왜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지금은 잘하는데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분량도 많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는 뒤처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해서 효과가 좋은 친구들은요,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성적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게 되죠. 하지만 아이들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결과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요,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암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암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요, 암기보다는 오히려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완벽하게 내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휘발성 공부라고 해서 조금만 지나면은 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너 공부를 더 해야 돼,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외워야 돼, 이거를 암기하고 엄마가 확인해 봐서 통과되면은 너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외운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시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작정 공부 시간을 늘리게 한다고 해가지고 10분 공부하는 거를 30분 공부해 라고 하면요, 10분 공부하고 20분은 그냥 멍하게 있어요. 이게 오히려 공부에 안 좋은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를 하고 엄마가 그 공부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부모님들과 같이 진행한다고 하면은 좀 더 자신감 있고 효율성 높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